내가 집을 사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 우리가 유일합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26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입주가 이제 쏟아지는 특정 지역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입니다. 규제가 엄청나게 심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IAU라는 대학에 재직하고 있고요. 심형석입니다. 뵙겠서 반갑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단 관망세가 좀 짙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특히나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로 확대 지정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때 이렇게 순서대로 오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구 오르면 그 다음에 마용성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야 될 때가 오히려 이제 풍선 효과로서 좀 오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포하고 성동 그리고 광진, 동작 뭐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금 한 채 가지고 계시느냐 없으시냐 이게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 분이시라 그러면 지금이 이제 매입하시기에는 좋은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일단 공약이 발표되는데 대부분 이제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나 또 올해는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니까요. 7월이 넘어가면 이제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 전에 이제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으실 가능성이 크고요.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올해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그 1주택자분들은 지금 대부분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데요.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타기 하려면 피곤해졌죠.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실거주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파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으신 경우가 많아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파셔야 되는 것 때문에 갈아타기 같은 거를 이제 좀 주춤주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갈아타기라는 게 어차피 거래를 2번 하셔야 되는 건데 둘 다 잘하기는 힘들고요. 아무래도 옮겨갈 때를 뭘 잘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숫자를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이제 똘똘한 몇 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를 주고 계시다 그러면 월세로 좀 바꿔 나가시는, 그래서 이제 보유세 부담을 막아 나가시는 그런 형태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급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수요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냥 일정 부분 있다라고 고려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매년 한 5만 세대 정도가 입주하는 것이 적정량이라고 하는데요. 역사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주택이 아닌 걸 제외하고 희망하는 주택들이 입주하는 양은 대략 3년간 2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보시는데 등한시할 수는 있는데요. 통화량 지표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2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4,229조 5천억 정도 됩니다. 22개월 동안 계속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통화량이 줄어들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건 아니고 계속 늡니다. 물가도 오르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뭐 실물 자산에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시려면 송파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이라든지 움직임, 가격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규제가 거의 베네수엘라라는 사회주의 국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 우리가 유일합니다. 규제가 엄청나게 심하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하는 나라도 거의 없고요. 취득세를 중과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이제 주택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돈을 잘 안 빌려준다. 은행에서 외국은 LTV 집값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출을 받느냐 이 비율을 따져보면 한 80%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한 40%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DSR이라 그래가지고 소득 대비해서 빌려주는데요. 그걸 이제 집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거의 안 빌려주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월세로 이제 빠르게 가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전세, 그 다음에 뭐 월세라도 외국하고 아주 다른 형태의 월세. 외국은 이제 보증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이나 많이 잡는 데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잡아요. 근데 우리는 뭐 몇 억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그거는 이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세의 2년치 또는 4년치 정도의 보증금을 잡는 형태인데요.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월세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주택이 거의 80~90% 되는 나라는 또 우리가 유일합니다. 아파트라는 거는 미치는 영향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가 넓고요. 집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사실은 적게 들어가고요. 대지는 적은데 건축 면적은 넓은 경우는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원가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면 이게 즉각 아파트 가격이 반영되는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것도 우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기가 안 좋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본 적은 없고요. 이게 이제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IMF 금융위기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이 시장에 오면 그때는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사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즉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동산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70년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4달러 정도 하던 유가가 40달러까지 급격하게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당시에는 한 10배씩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때도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지 않는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굉장히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거든요. 어떤 정책을 또 쓸 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강남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가분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불황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부동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분들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떨어진다. 딱 그 논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논리는 아주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소득하고 집값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요. 지금 반포동에 30평대 70억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확인한 바는 72억까지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십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PI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5에서 10 사이예요. 근데 이제 평균 소득에서 강남 아파트 이런 걸 비교해 보면 30년, 50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강남 아파트를 사는 분들의 자산은 상위 한 1%, 2%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사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높다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상위 10%의 소득보다 상위 1%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합니다. 이렇게 양극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강남 집값이 제가 봐도 높은데요. 저는 이제 상위 1%는 아니기 때문에 높게 보이긴 한데 상위 1% 분들이 볼 때는 그 자산이 과연 높으냐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나 자산 상위 분들 대비해서 집값을 좀 살펴보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저는 올해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이 바뀌는 걸 가정을 하시는 게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셔야 될 게 보유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인데요.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은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선이 끝나는 시점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은 이제 6월 1일 날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뭐 계속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7월 정도 되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 자체는 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원리금 상환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도 계실 거고요.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이걸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집을 팔려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5월, 6월이 오히려 이제 거래도 좀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7월 달의 기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게 어쨌든 뭐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 대선은 당선이 취임이거든요. 원래 당선이 취임은 아닙니다. 한 3개월 있다가 취임을 하는데 이번은 이제 당선되면 취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5월 달에 당선되고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8.2 대책이라고 부동산 아주 강한 대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아마 6월 달에 이제 집권하니까 한 9월 정도 추석 전에 아주 강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좀 안 좋아지겠죠.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 최근에 2023년부터 24년 뭐 올해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대출 규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은행들도 연초에는 대출 영업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한도가 다 차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영업을 별로 열심히 안 하죠. 그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또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러면 더 영업을 안 합니다. 그 말은 금리도 올라가고 가상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인데요. 뭐 그렇다 그러면 시장이 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별로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거 안 좋아지는 게 계속 안 좋아지느냐 그렇진 않고요. 규제의 효과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게 특히나 내년으로 넘어가면 입주 물량 공급 질벽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다시 또 오를 거고요. 대신에 이제 내년에도 큰 이슈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면 양도세 중과로 다시 돌았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5월 9일 이후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동결 효과라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확 줄어들 거예요. 토지가 확대 재지정되면서 강남 상구나 용산의 매물들이 확 사라져 버렸거든요. 비슷한 효과가 생길 겁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집을 팔면 가장 많이 세금을 내면 82.5% 내셔야 되거든요. 예전으로 돌린다고 하면 팔실 분들이 거의 없게 됩니다. 매물 줄어드는 양이 급속하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이제 커다란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때 맞추셔가지고 여러분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아주 비슷하게 왔는데요.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집값이 많이 오르고요. 우파 정부가 들었을 때는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거나 거의 안 올랐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경제학에 나와 있습니다.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거의 진리처럼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한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규제를 많이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규제는 대부분 법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허락해 준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지금 또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 그러면 이 규제를 계속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일단 크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나 뭐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좌파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경기가 좀 괜찮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파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뭐 박근혜 정부라든지 지금 윤석열 정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시점에 많이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금융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틀은 규제를 많이 하는 정부는 가격이 오르고요. 좀 풀어주는 정부는 가격이 안정화됐던 걸로 이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입주 물량이 제일 중요하다. 펀더멘탈은 수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쪽 수급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나 인천 그리고 지방은 유효하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비가 오히려 지방 같은 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가 땅값보다는 건축비가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 부족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3년간 2026년부터 28년까지 한 2만 세대 정도 입주를 하는데요. 건설산업연구원 제가 들어간 게 95년도인데요. 그때부터 생각해 보면 제가 한 30년 데이터 본 걸로는 거의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입주 물량 부족 현상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가격이 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대출이라든지 금리 상황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걸 본인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이나 이런 금리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출 규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대출은 좀
좀 괜찮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좀 가격이 오르고 하반기가 안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은 작년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작년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금리가 3% 초반대였는데요. 지금은 4% 초반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4%에 아주 가까워지고 3%대에 나오는 분은 가끔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떨어졌는데도 대출금리가 한 1% 정도 높습니다. 그걸 보면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해서 가상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본다 그러면 금리는 어차피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금리 상황은 좋아지겠지만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는 양상을 본다 그러면 상반기는 어쨌든 집을 마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을 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입주 물량이 부족한 부분은 공급인데요. 공급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은 3기 신도시, 그 다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하는 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하는 거는 내년이 2주입니다. 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27년도에 착공인데요. 이것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공급으로서의 현재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3기 신도시 입주인데요. 3기 신도시가 올해까지 이제 본청약하는 게 한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가더라도 한 10,000세대 정도만 입주하는데요. 3기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한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거의 20분의 1 정도만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입주 절벽이 계속되는 시기가 2030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집값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얼죽신은 계속 유효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은퇴계층 분들 만나가 이야기해 보더라도 뭐 신축 아파트가 좋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신축 아파트가 과거하고 이게 차이 나는 게 과거에는 사실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새 콘크리트 덩어리 정도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신축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도 너무 좋고요. 이게 유니트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4세대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단지 같은 경우는 밥도 주고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얼죽신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여의도라든지 목동 이런 데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재건축 아파트 왜 오르냐? 이거는 얼죽신이 빠르게 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은 또 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신축이 부족하니까. 얼죽신 현상은 상당히 계속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빨리 되거나 뭐 확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신축이거나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요. 영끌은 은행에서 빌려주시는 것만 그냥 최대한 빌려셔가지고 사면 그건 영끌이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한테 돈을 영끌로 안 빌려주거든요. 절대로 은행에서 장사를 하는데 신용도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무슨 60%씩 70% 이렇게 안 빌려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주시면 그거 다 빌리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전혀 영끌이 아닙니다. 자기 소득의 한 30% 정도를 집값을 갚는 데 쓰시는 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외국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4제곱미터 전용을 이제 우리가 국평이라 그러죠. 20억을 찍은 지역이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 양천입니다. 이 지역하고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 포함하면 서울이 10개구입니다. 한 40%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들은 가격이 꽤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주거 선호 지역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수요가 훨씬 더 많고요. 최근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 중에 좀 특이한 거는 지방 분들이 많이 사세요. 이제 서울시를 거의 제가 통계상으로 집계하지 못할 정도가 되다가 최근에 10% 20% 정도로 지방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니 베이비부머 자제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집을 사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수요는 많은데 베이비부머들도 이제 다 은퇴했으니까 사실은 주거선호지에 살 이유는 없거든요. 학군 좋은데 살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이미 결혼했거나 뭐 취업했는데 무슨 학군 좋은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떠나요. 자기가 그게 계속 살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그쪽으로 돼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MZ세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강남 3구하고 용산 아파트만 토지거래 화지구를 확대 재지정하면서 아파트 숫자를 봤는데 40만 가구거든요. 전국에 있는 집이 2천만 가구 정도 돼요. 딱 2%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강남에도 보면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그죠? 정말 오래됐는데 재건축 안 되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정말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까 상위 1% 분들이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돼 있고 예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인허가를 거의 안 내줬기 때문에 지금 입주하고 막 지어지고 있는 거는 언제 했냐 그러면 그전 오세훈 시장 때 한 거예요.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10년도 아니고요. 이제 거의 한 20년 걸려요. 그때 이미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최근 10년 동안은 인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그런데 자산가들은 자산이 더 늘어나니까 70억씩 막 이렇게 하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거선호 지역이더라도 최근에 많이 오르는 게 랜드마크 아파트, 그 다음에 신축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어요. 주거선호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중에 10억 초반대 있는 아파트들도 꽤 있습니다. 마포, 성동 이런 쪽도.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겠죠. 강남 상구나 용산이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포 오르는데 마포에 지금 뭐가 오르겠습니까? 신축, 대단지 이런 게 오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옆으로 번져가지고 오르지 않겠습니까? 랜드마크가 아닌 아파트, 준신축, 그리고 좀 세대수가 적은 데들 뭐 이런 데들 선택하시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것도 가격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젊은 분들한테 추천드리면 10억 넘는 아파트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도 쪽으로 가셔야 되죠. 경기도 쪽 가실 때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반도체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판교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반도체 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TX 라인이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GTX 역 주변이나 반도체 라인이 있는 신분당선 역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중에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아니고 대단지가 아닌 그 다음 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잘 선택하시면 그래도 뭐 아직 저렴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이제 넘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서울은 면, 경기도는 선, 지방은 점입니다. 점. 그래서 지방은 해운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해운대도 동이 3개가 있어요. 좌동, 우동, 중동. 그 중에 이제 바다 보이는 데가 우동이거든요. 우동에 이제 특정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의 폭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분들이 서울을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은 성동구 어지간한 거 사면 오르거든요, 가격이. 근데 지방은 정말 고르고 골라야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도 베이비부머 분들도 처음부터 강남에 사신 분들 많지 않아요. 다 어디 사셨습니까? 처음에 일기 신도시. 그럼 뭐 이렇게 갈아타기 계속 해서 강남에 들어오셨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강남을 보면 뭐 30억, 40억 하는데 저걸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권해드렸던 데는 입주하는 광명에 방 하나짜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초소형 아파트들. 이런 거는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연립이나 오피스텔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렸는데요. 그런 아파트들은 사서 가지고 계시면 오릅니다. 4, 5억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일단 계약금 치시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승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 생애 최초라든지 뭐 이런 거 한 8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전에 전세는 이렇게 5억씩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이게 대출이 많은데요. 5억씩 가지고 있을 때 뭐 몇 억 더 못해가지고 이제 매매로 넘어가는 예전에 이제 통계를 보면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중은 한 50% 정도 돼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되니까요. 금방. 근데 이제 월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게 되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책금융이라든지 이런 걸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집값에 비하면 외국은 80%. 제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99% 빌려주는 은행 상품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40% 정도밖에 안 빌려주거든요. 그럼 집 사는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금융이라든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기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용을 보고 빌려줘야 되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 자체를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집값 담보 잡고 그냥 빌려주는 거거든요. 외국에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내 신용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대학 때부터 쌓이거든요. 이게 한 10년, 20년이 쌓이면 신용대출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들어가지고 쫙 긁어가지고 이 사람 신용 상태까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빌려줄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정책 금융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잘 될까 걱정이죠, 사실은. 가격이 안 좋을 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저는 이제 가격이 안 좋고 떨어지고 있더라도 사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집을 10채 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채를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다주택 하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지금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무슨 다주택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에 공시가 1억 아파트 사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똘똘한 한 채입니다. 무조건.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한 채 사는 거는 언제든지 사셔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공급 부족 현상이 26년
이거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입주하는 양이 몇천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 2만 세대 3년 동안 입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울은 2만 세대가 그냥 2만 세대가 아니고요. 한 7, 80%는 뭐냐 그러면 조합원 물량이에요. 대부분 정비 사업으로 서울은 공급이 됩니다. 일반 지방 같은 경우는 신축 물량이 많은데요. 서울은 대부분 있는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죠. 그런 정비 사업은 7, 80%가 조합원이거든요. 이제 일반 분양분이 한 30,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2만 세대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년 동안 한 5, 6천 세대만 입주하는 거예요. 서울에 1년에 결혼하는 분이 한 4만 세대 돼요. 이혼하는 분이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부모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혼했는데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집이 있어야 돼요. 일단 5만 채가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이 됐든 연립이 됐든. 근데 오피스텔 가고 연립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공급 부족 문제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은 집을 사야 될 굉장히 좋은 시기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지금은 규제도 없고 집을 살 수 있도록 DSR 3단계도 아직 시행이 안 됐고요. 이때 좀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주택자는 언제든지 사셔도 좋습니다. 상반기 때 은행에서 대출 영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유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사시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사시면 좋고요. 어쨌든 입주 물량이 절벽 상황이 오니까요. 2025년은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입주가 그나마 쏟아지고 있거든요. 올해 그래도 한 2, 3만 세대 입주를 합니다. 근데 입주가 이제 쏟아지는 특정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입주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들이 눌려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광명입니다.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거의 2만 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마이너스 피해도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가셔가지고 마이너스 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마이너스 피는 다 없어졌어요. 시장이란 이제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은 한 1,000에서 한 3,000 정도 피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광명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는 4년 전에 분양가입니다. 3, 4년 전에 분양가는 그래도 공사비가 많이 오르지 않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공급하려면 이거 무조건 15억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보면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하시면 좋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기 전 그리고 대선 때는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거주 하시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실거주를 하고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는 거는 좋으신데요. 살 수 있는 가격들이 6억이에요. 근데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가격을 올리신다 그러면 대출을 받기 또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시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다 그러면 보증금을 거의 팍 줄이시고 그죠? 월세로 가시면서 이를테면 갭 투자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마포 공덕역 주변 보시면 갭이 거의 70%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파트들을 선택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거는 자기 잘 아는 데 사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로 살았던 데가 강남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거 선호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셨던 분은 거기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시거든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호재가 있거나 주거 선호 지역으로 바뀔 만한 지역들, 신축이 이제 대거 들어오는 지역인데 GTX가 새로 뚫린다든지 이런 지역 호재를 찾으셔가지고 이동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되게 안 좋습니다. 본인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자금 조달 같은 것도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갑자기 무리하시는 그럴 때 오히려 영끌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추격 매수보다는 본인이 이제 살 곳을 한 두세 개 정도 미리 보시고 계속 이제 매물 상황이라든지 가격 동향 같은 것들을 파악해 놓으시면 이번에 호재가 해제되고 한 달 동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집을 보고 주인하고 협의하고 이러고 샀겠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저희가 거래를 해보면 그거 내가 본 데인데 그 옆집에 이런 매물이 있는 건가 이런 듯이 그 아파트를 너무 잘 아는 분들이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관망하셨던 분이 들어온 게 아니라요. 대기 수요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시는 집을 몇 군데를 가지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검토를 하시면서 매물 추이라든지 가격 추이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매하시는 분은 또 경매만 하시고요. 분양하시는 분은 분양만 찾아다니시고 급매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집을
매입하는 방법이지 꼭 하나에 목숨을 걸 이유는 전혀 없으세요. 어떤 경우는 이제 경매가 좋은 경우도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경매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매라는 게 한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6개월 전이면 별로 안 좋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감정평가가 낮은 상태에서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거죠. 분매가 나올 때도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거나 이러면 분양이 좋죠. 이래서 이 방법을 다 사용하시면 좋은데 경매에만 계속 그냥 올인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요. 그거는 뭐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이럴 때 부모님한테 좀 받으셔가지고 또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앞에서 20억 넘는 아파트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렇다 지방이라고 해서 10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방은 투자할 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가격은 비슷하겠죠.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모분들도 은퇴하시고 서울 외곽이라든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시는 분 계신데요.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평형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광명에 제가 초소형 아파트 말씀드렸잖아요. 초소형 아파트들이 보면 꽤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초소형 아파트가 많아요. 오피스텔도 초소형 아파트고 옛날 주공 아파트도 그죠. 초소형 아파트인데요. 그런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축 대단지의 초소형 아파트. 이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한테 맞는 신축이면 평형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준신축으로 간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추격 매수하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은행이 빌려주는 정도만 빌리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게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최대한 빌리시는 수준 정도만 빌리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가격대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집을 살 때는 1, 2년 후에 올라 있을까 이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주식 아닌데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 이게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집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0년, 12년 정도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고민하시고 사시면 크게 실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짧은 시기에 승부를 보려고 이건 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결혼하시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같이 논의하시면 제일 좋아요. 부부 보면 두 분이 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은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이러시면 이게 중화가 돼가지고 실수를 안 하시거든요. 꼭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보러 가셔야 돼요. 내만 보러 가면 일단 대접을 잘 못 받아요. 두 분이 같이 가면 대접도 제대로 받으시고 가서 이야기한다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년 후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아파트가 얼마가 오를까 이걸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아파트가 팔릴까 기준 자체를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옛날에는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요. 지금은 잘 팔리는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대단지가 왜 잘 팔리냐 그러면 매물의 양도 많고요. 매물 양이 많은 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뭐 아파트가 10억대부터 있다 그러면 10억부터 12억까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층이나 향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를 잘 해놨느냐 이런 데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에 맞게 가격대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훨씬 황금성이 좋아요. 황금성이라는 거는 내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 9억에 내놓으면 빨리 팔리겠죠. 그건 황금성이 아니에요. 10억에 내놓더라도 그저 빨리 팔리는 이런 아파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황금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이 아파트가 잘 팔릴까? 1층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수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층이나 이런 데 비해서 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는 거는 기술인데요. 파는 건 예술이에요. 황금성을 앞으로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실수를 안 하실 거예요. 지방이 다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도 이제 좋은 걸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늦게 오르는 게 있거든요. 빨리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늦게 오르는 아파트가 있는데 늦게 오르지만 괜찮은 아파트를 미리 사면 이게 이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아파트를 고르시면 좋은데요.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랜드마크나 신축 많이 올랐으니까요. 준신축이나 랜드마크가 아닌 단지 아니면 1000세대 이상 단지가 아닌 한 500세대 단지 중에도 괜찮은 지역
지역에 있는 단지 이런 지역은 안 올랐으니까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좋은 데가 세종과 울산입니다. 세종은 호재가 아마 정권이 바뀌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동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입주 물량도 많았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입주 물량은 안정화됩니다. 대전은 오히려 뭐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세종하고 대전은 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세종은 이제 입주 물량이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대통령실 옮긴다, 국회 옮긴다 이런 호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세종은 좀 초입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울산도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울산은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경기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한국 조선 산업이 중국 같은 경우는 입학료까지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혜택을 저희가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울산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 수도권 중에는 입주하는 아파트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입주하면 가격이 눌릴 수밖에 없고요. 강남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눌리는데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많은 곳 노리시면 좋은데요. 광명 뉴타운이 대표적입니다. 2027년까지 2만 세대 가까이 입주하거든요. 엄청난 양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5천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1,000에서 3천 정도 플러스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사신 분들은 5천 더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도 초입이니까요. 무조건 괜찮습니다. 2027년 되면 입주 물량이 거의 끝나요. 그러면 2028년부터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 물량 많은 광명 사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문 휴경 뉴타운도 올해 입주 물량이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에 장인 뉴타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가지고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사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전세를 주시면 4년 걸리시잖아요. 4년 이후에는 서울은 뭐 완전히 입주 절벽이고요. 광명도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면 가격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는 입주가 끝났고요. 그 밑에 보면 자이 디센시안가 6월달부터 입주를 합니다. 이런 아파트들 좋고요. 또 천호 뉴타운이라고 천호역 주변에도 최근에 한 3,000세대 정도 입주를 합니다.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거든요. 강동구인데도 지금 20평대가 한 12억, 30평대는 한 14억 정도 거래가 됩니다. 노려보셔도 좋고요. 나는 자산가다 그러면 방배동도 2027년까지 한 12,000세대 정도 입주합니다. 아무래도 금매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을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집 사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르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